그러니까 공식 학습 5, 음. 자율학습 3, 사회적 학습 2 이렇게 가져갔을 때 가장 효과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게임에 이제 퀘스트가 있고 그걸 깼을 때 레벨업이 되고 되게 성취감을 느끼듯이 이걸 공부에도 좀 적용을 해봤어요. 퀘스트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제 내신 대비에 사실 특화된 공부법인데요. 내신 한 달 전쯤에 저만의 공부 퀘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이분은 소린TV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서울대, 연대, 고려대, 포스텍에 합격해서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과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린TV라는 공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안소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첫 번째 책 습관 공부 5분만의 출판사와 같은 곳에서 첫 번째 책을 내서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소리님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번에 지금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생의 비밀과외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안 받으신 케이스더라고요. 네, 학원이나 과외는 그쵸. 고등학생 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공부를 해서 잘 되신 케이스여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근데 학원이나 과외를 안 받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하부 시절에도 되게 교회 옥탑방 조그만한 거의 단칸방에서 같이 네 식구가 살았고 그 이외에도 반지하 많이도 살기도 하고 좀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여건이어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혼자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좀 공부 성적을 올린 케이스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실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성공해서 나중에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다가 중2, 중3 때쯤부터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고 또 그때 좋은 기회로 이제 이공계 캠프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물리학자라는 첫 꿈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되게 그걸 향해 이제 돌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중3 때부터 되게 180도 다른 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계기를 마련한 건 실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계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다가 성적도 좋고 내신도 좋아서 이제 과학고를 가봐라 라고 해서 과학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쉽게 안 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뭐 학원이나 과외 지원 없이 자력의 힘으로 거기를 합격하는 경우가 아주 높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실은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그때는 멋모르고 도전을 했으니까 그쵸.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만 되게 과학고 불합격하고 나서는 많이 울기도 하고 되게 상처도 좀 받았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경험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겸손함을 배웠어요. 이렇게 날고 긴다는 대단한 친구들이 많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3년 뒤에 대입에서는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 그때 열심히 수학, 과학 선행하고 고등학교 준비했던 게 일반고 가서 세상일권에 진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실패한 경험이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또 중요한 성공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안소리님 인터뷰를 응하게 된 게 이게 실은 가정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저희 집도 실은 가난해서 전 20살 이후에 집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경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고는 떨어졌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엄청 검증된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입시를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4등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교 1등도 하셨잖아요. 그럼 건대부고면 실은 약한 것도 아닐 텐데 거기서 전교 4등을 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 혹은 비법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공부법에 대해서. 뭐 조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마리 같은 수험생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런 곳에서 합격 수기들을 수십 수백 개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노트에 과목별로 다 정리를 했고 그런 것들 이제 공부법을 완벽하게 익힌 후에 제가 실천을 해본 거죠. 근데 또 그게 100%또 완벽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천해보면서 이거는 나는 조금 바꾸면 좋겠다. 나한테 더 최적화된 공부법은 이게 맞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서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전원의 공부법이 정립이 됐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은 알려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모디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뒤에 전교 1등도 하시고 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연대, 뭐 포스텍 뭐 좋은 대학을 다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 많은 리소스를 했을 때 가장 좋았던 방법? 여기 책에서는 5-3-2, 5대 3대 2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게 제일 잘 맞으셨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5-3-2 법칙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되게 제가 공부법 책을 사실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캐나다 작가가 쓴 책에서 확장학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거기서 학습의 3요소가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공식학습, 자율학습, 사회적 학습 세 가지로 학습이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똑같은 비율일 때 제일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의 입시에서 또 제가 수험 생활을 비추어봤을 때 이게 5대 3대 2일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식학습 5, 자율학습 3, 사회적 학습 2 이렇게 가져갔을 때 가장 효과가 저는 좋았어요. 제 서울대생 친구들도 많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 5, 공식학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수업인 거죠.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로 이런 체계적인 개념들을 일단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게 자율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다가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스스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냥 머리에 넣고 가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납득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걸 스스로 해결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뭐 지식백과를 읽어본다든지 블로그의 설명글을 읽어본다든지 해서 최대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계속될 때는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네, 그렇죠. 선생님께 질문 드리든지 수많이 카페에도 또 멘토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한 점의 의심, 의문도 남지 않게끔 스스로 그 개념을 깊이 학습하고 또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A는 사회적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친구의 생각이 궁금할 때 이런 개념 배웠는데 너는 이거 잘 이해돼? 난 이 부분 실제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좀 공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를 푼다 해도 물론 답은 맞힐 수 있지만 풀이 그쵸. 과정이 비효율적일 때 있잖아요. 그런 게 학원에서는 잘 알려주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뭐 전교 1등인 친구 찾아가서 너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질문을 계속했죠. 그런 과정에서 친구의 그런 내공, 지식도 제가 좀 흡수할 수 있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지식들이 더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실은 그 중에서 이가 제일 궁금했거든. 와봐, 내가 설명해주게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고
아, 주로 물어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군요. 제가 먼저 이제 화두를 던지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도 이 친구랑 얘기했을 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서로가 시너지가 나니까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가 도움을 줬던. 네. 아, 선생님 진짜 생존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할. 그냥 공부했죠. 아, 진짜로. 그 안에서 저는 되게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퀘스트 공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챌린지라고 해서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로 완주하면 스티커를 주던지 상장을 주던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비슷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아, 게임은 예전에 많이 했죠. 저는 예전에는 테트리스 같은 것도 했고 저희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메이플 진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게임에 진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밤늦게까지도 많이 하고 폰라이드도 하고. 저도. 그래서 좀 게임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공부는 그게 힘들다 보니까 게임의 원리를 공부에 적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임에 이제 퀘스트가 있고 그걸 깼을 때 레벨업이 되고 되게 성취감을 느끼듯이 그걸 공부에도 좀 적용을 해봤어요. 퀘스트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제 내신 대비에 사실 특화된 공부법인데요. 내신 한 달 전쯤에 저만의 공부 퀘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정해놓지만 내가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공부 공부량이 있잖아요. 마더텅 3회독, 센 3회독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퀘스트를 이제 간단하게 목록화를 한 다음에 그거 회독할 횟수만큼 동그라미를 옆에 그려줬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수행해 나갈 때마다 빨간색 볼펜으로 색칠을 했어요. 퀘스트를 깨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묘한 이제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끝까지 나 색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공부 사실 용두사미식으로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막 빽빽하게 보는데 시작은 창대이스다. 끝이 미약한 끝이 미약하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끝까지 그 뒷심까지 다 이렇게 살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퀘스트 공부법을 적용했어요.